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빠와 각별했던 딸이에요. 아빠가 엄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도 저에겐 좋은 아빠였고, 오빠는 엄했고 저보다 덜 사랑받았다는 불평을 하곤 했는데, 대신 크는 내내 엄마 사랑은 오빠가 독차지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컸고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 고2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이 꽤 있어서 일도 안 하는데 엄마는 아빠 간병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그 일로 고모랑도 많이 싸웠고요. 제가 학교 끝나면 아빠 보러 가고 거기서 공부하며 지냈어요. 종종 잠도 거기서 자려고 아침에 속옷 챙겨서 가방에 넣으면 엄마가 절절해서 눈물 난다며 비꼬던 게 생각나요. 아빠는 딱 반년 만에 돌아가시고 전 충격이 컸는데 눈치가 보여 집에서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당시 제가 살 원룸 전세 5,500에 살림 넣어주시면서 앞으로 성인이니 너 알아서 살라 했어요.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엄마 재혼했고요. 오빠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 아저씨라 불러요. 엄마 말대로 성인인데 엄마 남편으로 존중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라고 선 그었어요. 오빠는 아버지 한 덕에 아저씨가 용돈도 턱턱 주시고 결혼할 때 큰 돈도 보태줬다고 엄마가 저한테 여우같이 굴라는데 전 그 말 들은 이후 오히려 명절에도 점점 안 가게 됐고 그냥 가끔 전화 오면 받는 정도로 20여 년을 지냈어요. 저도 제 상황 다 아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요. 남편도 어릴 때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랑 둘이 살았고 저 만난 후 아버님께서 암으로 병상에 계셨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고 다행히 보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고 저도 남편도 집, 병원, 회사 다 같은 지역이라서 간병 열심히 했고 아버님 2년 안 되게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작년 봄에 남편이 사고로 제 곁을 떠났어요. 제 삶이 왜 이리 기구할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날까 싶어서 전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칩거했고 절 걱정해준 친구가 매일 저의 집에 찾아와주고 제 손 끌어 병원 다녀주고 했어요. 이제 일상생활은 하는 정도이지 아직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새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새아버지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을 건데 간병을 해야 한다고 저보고 평일 3일만 도와달래요. 오빠네가 평일 주말 포함 3일 가고 엄마가 연세 드셔서 수발이 힘들어 왔다 갔다 하고 주말 하루는 있는데요. 지역도 다르지 않냐 했더니 하는 일 없지 않냐고 엄마 집에 있으면서 도와주면 된대요. 됐고 거절했어요. 오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랑 새언니랑 둘이 상의하고 한 말이더라고요. 저 엄마한테 영 끊자고 했고 악담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 생각엔 네가 간병도 많이 해봤으니 잘해줄 거라 생각한 거고 너도 할 일도 없는데 잠깐 와서 뭘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했다고 안 할 거면 말지 왜 그따위로 나오냐고 하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병원 잘 다니래서 끊고 차단했어요. 그나마 오빠는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랑 와이프 둘 다 생각이 짧았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말 끝에 마음 가라앉고 좀 나아지면 엄마한테 악담한 건 사과하라고 하네요. 듣는데 감정이 틀어지더라고요. 저 참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흐르니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매일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내 옆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미안해서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친구가 한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의지하며 살아도 좋지만 아예 같이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옆집 얻어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며칠 생각해보고 있는데 친구가 지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있고 싶어지기도 해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어요.
추가, 친구랑 같이 사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본문에 적지 못했지만 친구랑 20대 내내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결혼 직전까지 같이 살다 한 동네로 신혼집 얻어서 가까이 살았고 다른 친구 3명까지 해서 제가 정말 믿고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로 나아진 것도 친구들이 돌아가며 저랑 같이 지내준 덕분이에요. 힘들었을 때 한 번씩 감정이 격해지거나 비관하게 되면 나쁜 맘을 먹게 되고 약을 한 번 먹은 적도 있어서 사실 상담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가 혼자인 것보다 긍정적이라 하셨고요. 함께 살자고 했던 친구도 제가 걱정이 돼서 먼저 손 내밀어 준 거고 제가 이 친구랑 지내며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제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에겐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천사 같은 친구예요. 위로와 걱정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도 못하고 오랜 시간 끙끙 앓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익명의 힘에 빌려 언니, 동생 또는 어른들께 조언 엿듣고 싶어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경기도에서 태어나 10살 정도부터 쭉 서울에 살았어요. 대학도 직장도 쭉 서울이었고요. 서울 토박이에 가까워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연봉은 5천 이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집안 사정이나 환경은 평범, 정말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입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초반, 대학까지 지방에서 나왔지만 직업상 서울에 와 있고 그래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애교 많고 가끔 답답할 정도로 착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외모는 평범하고요. 집안이 좀 잘 사는 걸로 알아요. 부모님이 지역 땅 부자이신데 재개발 이슈로 자산이 못해도 50억 전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당장 증여받거나 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결혼할 때 집 사는 것 등의 지원은 흔쾌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난 지 3년 차고요. 남자친구가 30대이다 보니 그리고 만난 연차가 있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남자친구의 직장 때문입니다. 남자친구가 공기업에 다니는데 이번에 발령을 남자친구의 고향인 지방으로 받게 되었어요. 신청한 건 아니고 뺑뺑이로 걸렸어요. 지인이 알아볼까봐 대략 언급하면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과는 차로 안 막히면 4시간 정도 거리이고 기차 등 교통편도 애매합니다. 공기업이라 이직할 일도 없고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 최소 10년 정도 또는 그냥 쭉 그곳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발령지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연고도 없는 지역이에요. 저는 가족, 친구, 직장 모두 서울에 있어요. 내려가게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지인 하나 없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발령받은 직장에서 30분 거리가 부모님 집이고 친구도 지인도 아주 많아요. 남자친구는 절절하게 저와 내년 초 결혼하고 같이 내려갔으면 합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다시 일을 구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일반 사기업 직장인인데 이직이 가능하긴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카페든 뭐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요.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하고 당연히 언젠가는 오빠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늘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하며 만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암담한 마음이고요. 헤어지기도 그렇다고 내려가는 것도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외제차 몰고 다니고 씀씀이도 적당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과할 정도로 가정적인 성격이라 저한테도 아기가 생긴다면 아이에게도 잘할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부분은 매우 효자라는 건데 한 번 뵌 적 있는 부모님께서도 평범하고 다정하고 좋으십니다. 아마 제가 내려가게 되면 매우 자주 찾아뵙게 되겠지요.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만한 됨됨이, 성격,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서울 집값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내려가자면 제 가족, 친구, 직업 모두 없고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 제가 결정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조언받고 싶어요. 추가. 댓글에 남자친구 지역 이동이 뺑뺑이가 아니라 신청해서일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상황 추가해요. 발령지가 남친이 다니는 공기업 본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사에서 근무하다 서울에 파견 온 시기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남친 연고지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순위가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청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00% 사실을 아는 건 아니지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전에 동생 차별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적겠습니다. 제가 엄마랑 있는 트러블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통제와 집착. 두 번째, 동생한테 더 잘해주는 것. 그리고 오늘 사건은 2번에 해당합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5살 어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동생이 키 몸무게가 저보다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자주 하는 등 거의 친구처럼 지냅니다. 저희 집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제 방과 동생 방이 붙어 있어서 베란다도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공유하는 거죠. 동생이 상대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제가 돈 아끼고 싶기도 해서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동생이 에어컨 켰을 때 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바로 들어와서 내 방 창문이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켜라. 혹은 킬 때 나한테 말해라. 내가 내 방 창문 닫아야 한다고 알려줘라. 그렇게 말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잔소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각자 에어컨을 달아놨지만 지금은 제가 엄마랑 싸우다가 에어컨을 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뺀 겁니다.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다음에 이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실에서 에어컨 틀어도 제 방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저는 방문을 거의 잠그고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제가 더우면 선풍기를 틀거나 제 방 창문과 베란다 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하거든요. 요즘은 날씨 조금 괜찮아졌고 밤엔 제 기준으로 선선해요. 오늘은 특히나 비 와서 방충망에 얼굴 대면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뺀 건 제 선택이니까 더워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그건 저도 견딜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도 동생이 에어컨을 켜고 제 방 창문 확인을 안 했고 전 늦은 낮잠 타임이라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고 알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방이 더운데 저도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동생한테 베란다로 와보라고 했습니다. 방충망 얼굴 한번 대봐. 시원하지? 지금 너가 내 방 창문 확인 또 안 하고 켜서 내 방이 많이 더워져서 환기를 해야 해서 지금 네 방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동생도 납득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덥다면서 거실하고 안방을 휘젓고 다니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그냥 에어컨 켜고 자라. 언니는 언니 방문 열고 거실 창문 열어서 통풍시키면 된다. 저랑 동생이랑 한 약속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본 건데요. 물론 제가 엄마랑 싸우다가 에어컨을 못 쓰게 돼서 더운 건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전 동생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동생한테 특혜를 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저랑 이걸로 이야기해서 싸우다가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차라리 엄마가 저한테 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 더워서 못 자니까 어쩌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동생이랑 이야기 다 된 걸 갑자기 동생한테 그냥 에어컨 켜라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질투가 많은 편입니다. 저도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이 글 쓰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고2 때 가족여행을 간다고 치면 와, 나는 고2 때 여길 처음 오는데 동생은 초6 때 여기로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꼰대같이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저는 딱히 학원이나 이런 걸로 엄마랑 딜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은 학원 레벨 테스트 받으러 갈 때마다 뭘 자꾸 사줍니다. 저는 학원에 의지하는 성격이라 오히려 말을 안 들으면 학원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거나 혹은 예체능 학원 그만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안 끊어줍니다. 너가 다니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건 끝내야 한다. 체르니 30까지 완료하면 끊어주겠다. 등등 조건을 걸어요. 근데 동생이 끊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걸 사줄 테니 계속 다니자 이러고요. 제가 중1 때 눈이 나빠지니까 드림렌즈를 끼자고 하면서 눈 관리 안 한 건 네 탓이니까 네 돈으로 내라고 해서 세뱃돈부터 용돈까지 오래 모은 100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깨지고 한 번 잃어버려서 60만 원도 추가 탕진했습니다. 눈안마 하루에 30분씩 하고 매일 드림렌즈 껴야 한 달에 5만 원씩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40만 원쯤 페이백한 듯해요. 근데 동생이 안경 맞추는 건 그냥 사주고 교정기 잃어버려도 그냥 사줍니다. 안경 다시 맞출 때마다 그냥 사주고 핸드폰 깨트려도 그냥 사주고 핸드폰이 고장나도 그냥 사줘서 지금 아이폰 샀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면 상황이 다르고 뭐 어쩌고 하며 과거에 갇혀 산다고 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날 잡고 몇 시간 이야기했거든요. 렌즈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전 그만큼 안 쓰고 모은 건데 왜 누구는 자기 돈, 누구는 엄마가 사주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은 음식점에 갔는데 동생이 자판기 음료수를 뽑아오는데 그땐 엄만 화장실 가 있었고 제가 내 것도 이래서 양손에 들고 왔는데 엄마는 자기 거 없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동생이랑 엄마의 일이기도 하고 동생 손이 2개인데 이 정도는 엄마가 떠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은 엄마가 가운데 앉고 반대편에 동생이랑 저랑 앉았는데 제 쪽에는 이제 익혀야 하는 안 익은 고기 2개씩 놔준 꽃게장, 김치 넣고 동생 쪽에는 도토리묵 무침하고 꽃게장, 김치하고 반찬 하나만 나온 1~2가지 정도 더 있었습니다. 도토리묵 무침 저번에 음식점 왔을 때 제가 먹었다는 거 동생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동생이랑 반 나눠서 도토리묵 무침 먹더라고요. 이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157cm에 38kg 정도로 진짜 말랐고 분식 말고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게 없는데 고깃집 된장찌개는 좋아해서 추가해서 시켰는데 그게 나오면 당연히 제 쪽에 놓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쪽에 놓아줬더니 동생이랑 같이 먹으라고 가운데에 굳이 놓는 겁니다. 불판 동그랗게 중간에 있어서 굳이 끝에 남는 좁은 공간에 놨습니다. 차라리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엄마가 거기에 놔주니까. 다른 반찬은 그냥 동생 쪽에 놨으면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분 상해서 된장찌개 동생 쪽에 밀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과한 건가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반찬이든 된장국이든 동생이 잘 먹으니까 그렇게 준 거랍니다. 참고로 동생은 160에 거의 50kg입니다. 동생 몸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엄마가 생각하면 그 논리라면 반대로 제가 많이 말랐으니까 안 먹어도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가, 에어컨은 제가 동생한테 잘못한 것 같고 된장국은 제가 셈이 많아서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없앤 이유와 엄마의 과도한 통제와 저의 간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진짜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 친구 엄마들이 저희 엄마한테 제가 다니는 학원을 물어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나름 예쁘장해서 고백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애에 관심도 없었고 저희 집만의 룰은 평일 9시, 주말 8시에 취침을 해야 했습니다. 제 키가 작은 탓이 컸습니다. 제가 중1 때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서 10시 30분쯤 잔 거, 그게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폴더폰이 있었는데 중1 때는 삼성 갤럭시 J5로 바꿨고 쿠키즈라는 앱으로 폰은 하루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 쪽에 살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딸을 보니 엄마는 욕심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중2에 결국 목동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더 비싸서 원래는 방 3개를 썼는데 방 2개인 곳에 이사 오면서 저랑 동생이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목동에 온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제 의지로 강성태가 만든 전화, 문자 정도만 가능하고 와이파이조차 안 터지는 공심폰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사와서 시험 기간에는 새벽 3시쯤 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웹툰 등 볼 건 다 봤고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같은 반에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늦은 밤 몰래 공심폰으로 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에 쓰던 갤럭시 J5를 몰래 가져와서 카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엄격한 집안이라 원래 10시쯤 폰을 안방에 제출해야 했는데 그걸 전 몰래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니까 동생이 제가 몰폰하는 걸 자다 깨서 봐버렸고 엄마한테 일렀고 그 뒤로 여러 번 공심폰조차 폰 압수당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초 아까 말한 좋아하던 친구와 1년간 썸을 탄 끝에 고백받았고 남자친구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심폰 요금제가 좋지 않아서 한 달에 통화는 1시간 정도만 할 수 있어서 보통 공기계로 카톡을 했는데 공기계는 숙제할 때 영어 단어를 검색한다거나 반 전체 톡을 확인하고 소소하게 친구들 연락용으로 써야 했었거든요. 공심폰은 10시 제출이지만 공기계는 거의 안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안방에서 5분만 써도 엄마가 눈치를 줬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10시 이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10시 폰을 제출했고 남자친구는 그 뒤에 톡을 보내놨는데 그걸 본 엄마가 다음날 10시 이후 연락하는 사람은 너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쉽게 보는 거야. 굳이 밤에 왜 연락을 해? 이렇게 말했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한테 엄마가 엄하시니 10시 이후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10시 이후에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남친이 보낸 카톡을 읽고 저한테 방해되니 헤어져 달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이때 전 좀 창피했습니다. 남친이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며 일단락 되었습니다. 헤어져 달라는 톡을 보낸 며칠 뒤 남친 엄마한테 만나자는 톡을 보내셨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라 학부모들끼리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별 얘기는 안 했다고 하셨지만 제 입장에선 그냥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귀는 것뿐인데 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카페로 불려가서 엄마한테 협박을 당했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걔랑 헤어지거나 학원을 끊어라. 앞서 말해서 동생은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선물을 사준다면 전 학원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셨습니다. 전 학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고 솔직히 목동에서 학원 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천재인 겁니다. 학원도 계속 다니고 싶고 남친도 계속 사귀고 싶었으니까 그때마다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평일에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주말에만 남친이랑 연락할 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남친이랑 사귀는 걸 동생이 어렸어도 알긴 할 텐데 남친 100일 편지 써준 걸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5살 차이라도 워낙 친구처럼 지내서 배신감은 들었지만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더 창피했던 건 너가 이성의 눈을 떠서 너무 걱정된다. 임신하면 어떡하냐 이 정도로 걱정하셨습니다. 숙제를 학원 가기 바로 직전까지 한다. 적어도 엄마가 퇴근했으면 학원 가기 전 얼굴 보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자 수학쌤한테 일주일에 2-3번 꼴. 혹은 저랑 싸울 때마다 전화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 싸운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학원에 가면 수업 시간 전 선생님께 항상 불려가서 꾸지람을 들었었습니다. 여자 수학쌤이 저랑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저희 엄마랑 사적으로도 친해지게 된 건데 나중엔 이 선생님도 제가 불쌍하다고 절 이해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수학학원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 제 친구가 수업 중 잡담하다가 자기 동생이 너무 짜증난다고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해서 제가 그럴 수 있지. 동생들 다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래. 이랬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맞장구 쳐준 거 아닌가요? 이걸 수학쌤이랑 저희 엄마랑 전화할 때 수학쌤이 좋은 뜻으로 땡땡이한테 더 잘해주라면서 어머니, 동생한테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나봐요. 엄마가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학원에서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창피하대요. 동생도 목동에서 나중에 학원 다닐 텐데 동네 창피해서 되겠니? 이래서 제가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냥 맞장구 쳤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반항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받아주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솔직히 저 목동에서 17%대로 졸업했고 평생 목동에서 살던 애도 아닌데 그 정도면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원 숙제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습니다. 수학쌤이 저한테 더 바래봤자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면 좋겠다. 더 집중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거였습니다. 수학쌤도 너가 연애하는 게 공부에 방해될 수 있긴 하다. 처음보다 네가 얼굴도 많이 피었고 그냥 연애하는 애인 것 같다. 물론 공부를 전만큼 안 한다고 해도 네가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만큼 안 한다는 것도 숙제를 안 해가는 게 아니라 별표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거입니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연애 잡담 같은 거에서 학원 물을 좀 흐린다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러 연애설을 푼 게 아니라 애들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쉬는 시간에 남친에 대한 얘기 몇 개 말해준 겁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몰폰한 거, 동생한테 우리 엄마는 미친년이라고 했대요.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이른 걸 보면 맞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 알고요. 반항해본 게 있다면 시험 끝나고 카페에 호출되었을 때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엄마가 집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한 것. 한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남친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협박해서 얌전히 다시 집에 들어왔지만요. 속상해서 친구랑 집 앞에서 전화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집 들어와서 해야 하고 안방에서 하라고 해서 전화하는데 20분 지나니까 적당히 하라고 통화 종료시켰습니다. 그땐 남친이 제가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좋아서 계속 참았었죠. 중3 겨울에 공신폰에서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엄마는 계속 반대했지만 하루 1시간만 사용하겠다는 하에 아빠의 적극적인 지지로 말입니다. 따라서 스크린타임 1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목동에 2년 동안 있었던 저는 유명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엄마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제가 갑자기 특성화고 간 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남친 친구들도 제가 왜 특성화를 가 했었으니까요. 물론 엄마는 진짜 너가 열심히 할 거라면 특성화 고등학교도 괜찮은 선택이다 라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편견 없이 지지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는 줄은 모르셨겠지만요. 고1이 되고 저희 가족은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제 고등학교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동도 사실 저 때문에 간 거니까 온 가족이 절 위로해 준 건 감사히 여깁니다. 동생도 저 때문에 학교 옮겨 다닌 거고요. 엄마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제가 어디 사는지 남친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고 저는 제 남친을 믿으니까 어이없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지역 쪽으로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와서 집에서 우산을 가져오려고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에 남친을 세워두었는데 제가 걸어가는 걸 보고 따라왔나 봐요. 골목에서 직진만 하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우산 가지고 내려와서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엄마가 창문으로 그걸 보셨습니다. 사실 아빠하고 동생도 봤습니다. 가족들끼리 있을 때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는데 어쨌든 그 뒤로 엄마는 저한테 남친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랑 남친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고 저도 너무 지쳤고 모든 걸 안고 가기엔 예전만큼 남친이 잘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물론 서로 좋아했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제 상고 다니면서 교과목 학원도 안 다녔고 남친도 없으니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거의 잠그다시피 살았고 방은 돼지우리 같이 살았습니다.
이사 온 집은 방이 3개라서 다시 제 방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가끔 제가 미쳤다고 잔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이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전 원래 이런 애인데 방도 더러운 애였는데 연애할 때 책상 지저분하면 연애에서 나사가 빠졌나봐. 이래서 더욱 철저히 관리했었습니다. 핸드폰도 마음껏 했습니다. 스크린타임 비밀번호 뚫어서 매일매일 했습니다. 나중에 제 폰에 시간 잠금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도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난 고등학생이고 중2 때 내가 중2병이 아니라고 말해봤자 안 믿으니 지금 와서 말한다. 그때의 엄마는 딸을 너무 힘들게 했고 내 동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달라. 오히려 그러면 더 엇나갈 거다. 핸드폰이든 연애든 막아봤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니 그냥 좀 믿어줘라.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동생은 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생색내려는 건 아니지만 제 덕분이죠. 뭐 이제 와서 제 말을 들어준다고 해도 전에 이미 엄마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솔직히 엄마한테 이미 많이 상처받았고 질렸던 건 사실이지만 헤어진 지 6개월, 저희는 서로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었고 아직도 서로를 못 잊었습니다. 전 매일 새벽 3, 4시에 잘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사귄 날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결합 날 합해서 800일쯤 되었을 때 걸리긴 했습니다. 고2 5월달 다시 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번엔 일방적으로 엄마 이유, 엄마가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롭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20분 거리이던 학교를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아빠 차 타고 등교 중입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엄청 큰 이해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엄마한테 상처받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외롭다는데 어쩌겠나요. 동생은 다시 목동피플로 키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빡세게는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어컨 사건인데 안방 거실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동생이 더위를 더 많이 탄다는 이유로 사실 저도 더위 많이 타는데 전기세 아끼고 싶어서 참는 게 커요. 일방적으로 이동식 에어컨을 동생한테만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제발 달아달라, 나도 덥다를 여러 번 말한 끝에 한여름이 돼서야 옛날에 이모 집에 빌려준 이동식 에어컨을 제 방에 달아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계속 문을 잠그고 산다고 했는데 이동식 에어컨으로 인해 베란다 문을 잠글 수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수시로 감시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은둔 생활을 하다가 동생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벼르던 중 제가 새벽에 안 자고 쇼핑한 걸 걸렸습니다. 100% 제 잘못인 건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고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 폰을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던 그 다음날 엄마는 저한테 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부터 공유했고요. 제 폰을 예전처럼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으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6시는 절대 사용 못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그 다음날 동생이랑 제주도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제주도 가기 전날 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전 너무 힘들게 얻은 아이폰을 동생이 너무 쉽게 얻어서 샘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1 때 공신폰 액정 깨졌을 땐 안 바꿔주고 약정 끝나고 나서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동생은 액정 깼더니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1년도 안 돼서 고장나니까 유심치만 바꾸는 것도 아닌 아이폰으로 바꿨더라고요. 앞서서 렌즈를 제 돈으로 산 것처럼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인 지불을 말했으면서 동생은 그냥 사주더라고요. 참고로 제주도는 저도 갈 수 있었는데 곧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안 따라가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전 동생은 아이폰으로 바꾸고 둘이 제주도 가면서 제가 밤에 쇼핑한 건 잘못이지만 굳이 제주도 가기 전날 제 폰을 맡고 갔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게 괘씸했던 겁니다. 물론 엄마는 본인이 성인이니 제 핸드폰을 볼 권리, 설정할 권리는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걸로 싸우고 나서 전 원래처럼 문을 잠그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만 잠그면 엄마는 젓가락으로 따서라도 들어오니까 문 앞에 책상과 책장을 밀어두었습니다. 물론 폰은 엄마 손에 맡겨져 있었고요. 또 밤새 뭘 한다고 의심할까봐 노트북도 제 방 밖으로 치웠습니다. 베란다 문이 제대로 안 닫아져서 테이프로 칭칭 막으려고 베란다에서 동생 방으로 가고 테이프 가지고 다시 동생 방을 통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제 방은 막혀 있으니까요. 근데 엄만 테이프를 가지고 베란다로 제가 사라져버리니 엄마 딴에는 너무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방문을 열려고 하더니 안 되니까 젓가락을 따다가 문고리를 마구 흔드셔서 문고리가 부셔졌습니다. 아예 문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제가 문 잠그고 사는 거 못마땅하게 여겼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빠한테도 문고리 깔끔하게 떼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방만 문고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문을 열려고 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고리를 빼도 책장 때문에 못 여니까 베란다로 와서 한순간에 베란다 문에 힘을 줘서 확 여시면서 테이프는 다 뜯어졌고 엄마 딴엔 걱정이라지만 그렇게까지 확인해야 하는 엄마가 전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가 좋게 변한 줄 알았더니 위장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옛날의 엄마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베란다 문을 잠그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수습하는 사이 에어컨 환풍구 붙인 테이프를 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환풍구를 치우면 베란다 문을 제대로 닫을 수 있었거든요. 테이프를 떼는데 엄마는 시끄러우니 할 거면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말대로 조용히 하기 위해서 저는 커터칼로 테이프를 뜯어냈는데 아빠가 열심히 설치해 주신 걸 왜 아빠 앞에서 뜯냐고 화내셨습니다. 아빠는 제 방 문고리 수습을 위해 제 방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동시에 제가 미쳐 보였는지 너 미쳤어? 이랬죠. 정작 아빠는 화가 안 나셨는데. 물론 아빠가 열심히 설치하신 건데 죄송하긴 했지만 그냥 전 더워서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떼게 된 거고요. 요즘은 방문만 잠그고 베란다 문은 열어서 환기시키거나 필요에 따라서 둘 다 닫기도 합니다. 동생이랑 둘이 있으면 둘 다 개방하고 엄마 오면 잠그는 편이에요. 혹시 지금도 제가 많이 이상한 걸까요? 전에 동생한테 질투 느낀다고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은 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동생은 초6일 뿐이니까요. 제가 옛날엔 엄마한테 지금보다 더 통제를 받았는데 제가 매일같이 엄마랑 싸워서 결국엔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했고 동생한테도 그 영향이 가니까 저보단 더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뭔가 동생은 저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도 동생이 저보단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랬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 동생이랑은 되게 잘 지냅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서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동생이 좋아하는 연예인 퍼즐 사다 주기도 해요. 제가 동생한테 많이 사주다 보니까 동생이 저한테 잘해주길 바라나 봅니다. 제가 동생한테 많이 사준 만큼 동생은 심부름 하나를 해준다거나 등등. 참고로 저랑 동생 둘 다 따로 용돈은 안 받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필요한 식비는 영수증 가져오면 엄마가 페이백 해주세요. 제 초1 때부터 중1 때까진 초1 기준 1,000원. 학년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더 받았는데 중1쯤 갑자기 없애버리셨고 집안일하면 1,000원씩 주시긴 합니다. 엄마한테도 제가 막 못해주거나 하진 않는 편이에요. 엄마가 칸타타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밖에서 집 오기 전에 사들고 들어가거나 돈 모아서 올해 생일 선물로는 겔탭도 사드렸어요. 사실 제가 선물 사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엄마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싫은데 그래도 엄마라서 챙겨주고 싶은 그런 거요. 어떻게 보면 동생이 식탐이 많아서 제가 엄마한테 음식을 양보한다면 동생은 양보를 못하는 그냥 장녀라서 내가 엄마 생각을 동생보다 더 했으면 더 했는데 뭔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추가로 목동 살 때 지역적인 특성상 전보다 공부가 더 필요해 늦게 자게 되었고 특출난 엘리트가 아닌 전 항상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학원에 의존했고 방이 2개라서 동생이 잠을 10시쯤 자니까 전 거실에 제 책상을 두고 커튼을 치고 조용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편이라 시끄럽다고 하면 공부가 벼슬이라며 거실은 쉬는 공간이니 그렇게 시끄러우면 나가서 공부하라고 했고 그 뒤 독서실 다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지금 거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유튜브를 보면 엄마가 저한테 눈치 주고 제가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저한테 서운하다면서 말한 최근 일은 동생은 친구 집에서 논술 수업을 받았는데 사정으로 인해 그 친구가 방학에는 본인 집에서 수업을 못할 것 같다고 저희 집에서 수업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논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협조 좀 해줄 수 있냐고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여기서 협조는 애들 맞이하고 손소독 시키고 이 정도예요. 맞벌이라 저하고 동생밖에 없으니 물어보신 거겠죠. 저도 방학이라 편하게 있고 싶은데 월요일마다 2시간 동안 방에 조용히 있어야 하니 고민이 되었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생각해볼 게 뭐가 있어? 뭐가 문제인데? 이래서 문제는 없고 저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라고 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집에서 수업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한테 허락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고민해본다는 것 자체가 엄마는 서운하다고 하세요. 저 너무 생각이 많고 피곤하게 사는 건가요? 그리고 방문 잠그고 사는 게 안 좋은가요? 편하게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